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바로 한국산 영양제라는 사실입니다. 평양 시내 고급 간부들 사이에선 남조선에서 온 알약 하나가 천냥 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은밀하게 수입된 비타민이나 루테인 한 병이 지방 간부 월급의 몇 배에 팔리기도 합니다. 의외셨죠? 우리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가 북한에서는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건강관리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그들은 한국 영양제를 그렇게 찾는 걸까요?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또 어떻게 그 물건들이 북한까지 흘러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썰좌 채널에서는 절대 뉴스에서는 들을 수 없는 북한 고위층의 숨은 건강관리 비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니어 건강관리의 새로운 시선까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1단계. 북한 상류층의 영양 보충 실태. 북한은 폐쇄된 체제인 만큼 의료와 영양관리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열악합니다. 일반 주민은 감기약 하나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는 평생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양의 고위 간부들, 특히 군부나 당의 핵심 인사들에게는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물자 이동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남한에서 밀수된 영양제를 은밀하게 공급받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루트가 있습니다.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물품들 중 일부가 고위층의 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몇몇 간부들은 비공식적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건 남조선 약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루테인,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C, 그리고 관절에 좋은 MSM 같은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북한 내에서 특효약이라 불리며 현지 약국에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희소 가치로 인해 한 병당 몇 달치 식량과 맞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남한산이라는 말이 붙기만 해도 가짜를 섞어 파는 일도 있을 정도로 한국 영양제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사실상 북한 상류층의 건강은 남한의 의약품과 영양제가 지탱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양극화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영양제들을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어떤 한국 영양제를 선호하고 왜 그 제품들을 목숨 걸고 찾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2단계. 북한 상류층이 선호하는 한국 영양제의 탑5. 북한 상류층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진 한국 영양제 탑5를 정리해보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루테인입니다. 북한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어두운 조명 아래서 오랫동안 문서나 보고서를 봐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간부들이 많고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은 필수 아이템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형 제품은 현지에서 금값 수준으로 거래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고지방 식단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는 북한 고위장성들의 비상약으로 불립니다. 혈전 예방, 혈관 건강, 심장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한국산 오메가3는 품질 면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입니다. 북한의 식수 위생과 장내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산균은 아주 귀중한 보급품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제조한 다종 유산균 제품은 하루 한 포가 속이 편한 하루로 이어진다며 고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북한에서는 신선한 과일 섭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산 고함량 비타민C는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제로 여겨지며 감기 기운만 있어도 비타민C부터 찾는다고 할 정도로 상비약처럼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MSM, 즉 메틸설포닐메탄입니다. 북한은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이 많아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 간부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관절 영양제로 널리 쓰이는 MSM 제품은 북한에서도 무릎약으로 통하며 심지어 한 병을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5가지 영양제는 북한 상류층이 남한에서 밀수하거나 중국을 통해 공급받는 대표적인 건강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스치고 지나치는 영양제들이 누군가에게는 생명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영양제들이 실제로 건강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50대 이상 여성에게 특히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50대 이상 여성에게 특히 효과적인 영양제는 무엇인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로가 누적되며 관절, 눈, 혈관, 장 등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폐경과 함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면역력 저하, 뼈 손실, 소화 불량,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신체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죠. 이 시기에 필요한 건 그저 유행하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북한 상류층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에게도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가장 먼저 루테인입니다. 50대 이후 가장 빠르게 변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노안이 시작되고 건조함과 흐릿함이 일상화되며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루테인은 황반을 보호하고 망막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노화성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시야가 흐릿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하루 1캡슐의 루테인은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폐경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좁아지는 걸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의 중심이자 제2의 뇌로 불리는 영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만감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따른 장 트러블도 많아 매일 1포의 유산균은 컨디션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입니다. 피부 탄력 유지, 감기 예방, 피로 회복, 철분 흡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며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은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함으로써 몸 전체의 회복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M, 관절 영양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걷기 싫어지고 걷지 않으면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연골과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MSM을 통해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통증 완화제를 넘어 근본적인 관절 영양 공급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50대 여성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는 그냥 남들이 먹으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눈, 심장, 장, 면역, 관절을 위한 맞춤형 조합이어야 합니다. 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C, MSM.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몸은 이전보다 가볍고 피로는 줄고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영양제들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제품 선택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단계.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과 주의사항.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약국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유명한 브랜드라서 괜찮겠지. 할인하길래 그냥 샀어요. 이런 선택이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영양제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과 자주 하는 실수,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함량과 원료의 출처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함량이 턱없이 낮거나 원료가 불분명한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의 경우 EPA와 DHA 합이 500mg 이상, 그리고 IFOS 인증 같은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억 마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떤 균주인가와 장까지 살아서 가는 기술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첨가물과 부영제 확인입니다. 색소, 향료, 감미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제보다 캡슐 형태가 흡수가 빠르고 부영제가 적은 제품이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복합 기능성 제품의 함정입니다. 하나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듯 여러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담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경우 각각의 성분 함량이 턱없이 낮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기능을 따로 나누어 정확한 함량과 복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섭취 주의사항과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아스피린이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유산균은 항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복용 간격을 2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실온에 두거나 습기가 많은 욕실에 두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음식처럼 신선함이 중요한 만큼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제품 라벨을 보고 직접 성분과 함량을 비교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잘 고른 영양제는 몸을 살리고 잘못 고른 영양제는 돈을 낭비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와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제품을 골랐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느냐, 복용 타이밍과 조합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섭취 방법과 복용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5단계. 효과를 높이는 복용 타이밍과 루틴. 건강기능식품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먼저 오메가3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지용성인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지죠. 빈속에 먹으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균은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농도가 낮아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 기상 직후나 식사 30분에서 1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단 항생제를 복용 중일 경우 유산균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이 둘은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이 좋고 마찬가지로 식후가 권장됩니다. 단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 지방이 있는 식사 후가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저녁이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에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그네슘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식사 직후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공복에도 부담이 적지만
위장에 예민한 분이라면 식후가 좋습니다. 철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카페인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영양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몸이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점심, 유산균은 아침 공복, 마그네슘은 자기 전, 이렇게 나누는 루틴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물과 함께 충분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영양소가 몸속에서 잘 이동하고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입니다. 커피나 주스보다는 반드시 맹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 하나 더.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일 뿐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탄탄한 식사와 생활습관 없이 영양제만 믿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야 한다는 강박 대신 필요한 성분을 알맞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로 북한 상류층이 어떤 루틴으로 이 한국산 영양제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참고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6단계. 북한 상류층의 실제 활용 사례와 그 시사점. 북한 상류층, 이른바 당 간부들과 외화벌이 종사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영양제는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건강을 챙기기 위한 보조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여유를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한 셈입니다. 실제로 탈북민 인터뷰 자료와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 오메가3 유산균, 홍삼, 마그네슘은 북한 고위 간부들이 애용하는 품목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들은 이 영양제를 귀한 선물로 주고받고 자녀에게 비상약처럼 챙겨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파견 근무 중인 북한 간부 어 씨는 한국에서 수입된 유산균과 오메가3을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비밀리에 여러 통로를 통해 확보한 뒤 1년치 복용 계획표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침 공복 유산균, 식후 오메가3, 자기 전 마그네슘이라는 기본 루틴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평양에 거주하던 상류층 부부가 딸의 면역력 저하로 한국산 비타민 D와 홍삼을 정기적으로 수입해 복용시켰고, 그 결과 병원 진료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북한은 약품 부족과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자연스럽게 외국산 건강 보조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품질이 검증된 한국산 제품은 먹고 나면 효과가 느껴진다는 입소문으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한 상류층은 영양제를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유통기한, 보관 환경, 복용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철저히 체크하며 자신과 가족의 몸은 스스로 챙긴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비싼 제품만 찾을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을 정확히 알고 하루 복용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광고에 현혹되거나 복용법 없이 막연히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든 핵심은 꾸준한 루틴과 나에게 맞는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하루 플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7단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하는 복용 플랜.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사놔도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 상류층도 따랐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는 하루 복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유산균을 먼저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야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을 드신 후에는 물을 한 컵 마시고 약 20분 뒤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세 영양소를 두루 보충해주기 때문에 특히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점심은 영양제 복용을 피하세요. 위산 분비가 왕성한 시간이고 소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굳이 이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 즈음에는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 공복보다는 약간의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추천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식사 직전에 알릴리신 성분이 들어있는 마늘 추출 영양제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자기 전 배가 너무 부르지 않은 상태라면 온열찜질팩과 함께 홍삼 농축액 한 포를 드셔보세요. 심신이 안정되고 면역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루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 패턴에 따라 세부 조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어떤 루틴이든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10초만 투자해도 6개월 뒤 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하루 루틴을 스스로 짜고 실천하는 이 작은 노력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8단계. 누구나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팁 정리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상류층이 선택한 한국산 영양제에 담긴 가치와 그 효능, 복용 원칙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따라 사지 마세요. 광고에서 좋다니까, 친구가 먹는다니까 따라서 구입하는 건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기초 건강검진 결과나 평소 증상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마세요.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섞어 먹기보다 핵심적인 2가지에서 3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복용 시기는 일정하게, 가능하면 알람 설정을 하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잊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일정 시간에 맞춰 꾸준히 복용하는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넷째, 식단과 함께 생각하세요. 영양제만 믿고 정작 식사는 인스턴트나 고지방으로 구성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채, 과일, 단백질을 기본으로 한 식단과 함께 영양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인터넷에는 특정 영양제를 극단적으로 찬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해롭다고 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답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1분의 실천이 1년 뒤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썰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한 상류층의 선택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활 속 건강 실천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아셨죠? 앞으로도 썰좌 채널은 50대 이상을 위한 진짜 건강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